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회입니다. 5월 14일 날 반영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슬기로운 고백생활인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고백생활. 여러 멤버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5가지 정도의 고백을 정리하면 큰 줄기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백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는데 서툰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어떤 고백법, 어떤 커플일까요? 네, 추미나입니다. 추미나가 석형에게 다가가는 모습. 이때는 돌직구를 확 날려야 되죠. 강력하게 돌직구. 확실하게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미나가 잘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무턱대로 이렇게 돌직구 날렸다가 바로 깨지는 수가 있는데, 미나는 일상 속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변화를 의식을 한다, 최소한 의식을 한다, 그리고 변화를 준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기회를 보고 강하게 돌직구를 날린 거죠. 자, 상황은 이랬습니다. 일부러 미나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탁 나서죠. 나서면서 어머 교수님 지금 퇴근하세요 이러면서 저 전철역까지만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남사친한테 문자가 오니까 미나가 그럽니다. 뭐 하루에 한 10통 정도는 문자를 나눠요 남사친하고. 그러니까 석경이 10통이나? 오 심한데 이렇게 말하죠. 그때 미나가 탁 낚아챕니다. 뭐라고 하느냐? 교수님 혹시 질투하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묻죠. 그러면서 저 좋아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석형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강하게 한 박 먹입니다. 저는 좋아해요. 자, 그때 석형이 어떻게 되느냐? 석형이 차가 고장나죠. 비상등 깜빡깜빡. 석형도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미나가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교수님, 내일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고백한 거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라고 확인 사살까지 합니다. 어, 아주 강력한 그 표현, 돌직구를 날렸지만, 사실 미나는요, 그 전에 석형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석형이 커피숍 같은 데서도 혼자 폰 보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사람이 다가가면 이렇게 피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어, 저 미나가 계속 다가가서 말고 해서 지금은 같이 그냥 식사하는 게 자연스러워진. 그러니까 미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석형을 변화시키고 석형을 움직이게끔 한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해도 되는 상황, 돌직구를 날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강력하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도 잘못하면 역효과가 아주 심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사실은 잘 확인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또 하나 잘했던 부분이 하나가 뒤를 궁지에 몰더라도 퇴로를 열어놔야 되죠. 뒤를 열어놓는 결말을 만드는 거 미나가 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이렇게 탁 뒤를 열어놓는 방법.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백. 먼저 한 1차 고백이 먹히지 않았을 때 고백하는 방법. 어느 커플이겠습니까? 바로 겨울 정원이죠. 겨울 정원. 이때는 익준의 방법입니다. 익준이 코치를 해준 방법.
어떤 방법이냐? 주변을 이용해서 질투를 유발하는 방법. 네, 주변을 이용해서 질투를 유발하는 방법. 원래는 겨울이 정원에게 먼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주말에 야외에서 그것도 사복 입고 식사해요라고 던졌는데, 그때 정원이 주말에 자기 엄마하고 약속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는 우주하고 내내 놀았다. 그 말을 입준으로부터 들은 이제 겨울이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추미나가 소개해준 소개팅, 그래서 소개팅 남하고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소개팅 남이 아니라 남동생이었습니다. 외제차 들려는 맞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전해 듣게 된 익준이 겨울한테 그러죠. 자, 우리 도박 한번 걸자.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장겨울이 장미꽃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병원에 나타납니다. 외과 쪽 사람들은 경사났네 이러면서 막 축배를 들고 난리가 나죠. 그때 안정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그래 하면서 무심한 듯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척 하면서 다 듣습니다. 다 듣습니다. 신경 바짝바짝 쓰면서. 자, 그런데 이 방법에는 주변에 바람잡이를 잘 잡아놔야 되죠. 주변에서. 혼자는 이제 이어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 바람잡이 역할을 익준이 기가 막히게 잘 해버렸습니다. 익준이 정원에게 가서 그러죠. 너 겨울이 좋아하지? 그러면서 너 신부 될 거라서 그러는 거지?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놀 때는 여기가 맞아, 가슴이 맞아, 이렇게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바람잡이를 아주 잘 해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하나 세련되게 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장겨울도 꽉 막힌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이 여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수술실에 누가 들어올래? 라고 말할 때 수술실에 들어갈 상대로 자기를 도와준 익준이 아니라 안정원 교수 쪽 수술실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었죠. 여지를 잘 만든 장면. 자, 그리고 안정원이 그 사이에 그 방에 들어오면서 겨울을 보고 안녕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익준이 너 방금 안녕했어, 안녕이라고 했어 하니까 내가 언제 안 했다고 우기는 그런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친한 관계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친한 친구에서 연인으로 넘어가려고 싶을 때 쓰는 고백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느 커플입니까? 익준, 송아 커플입니다. 익준, 송아. 자, 제가 볼 때는 이쪽이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라는 그 밴드곡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이 하는 행동, 말에 대응을 하면서 세련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아들 우주가 열이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익준이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 송호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화가 와서 송화는 자기 어머니에게 물어가면서까지 우주의 열을 내리게 하고, 그리고 안고 같이 잠이 들죠. 자, 새벽에 이제 병원에서 돌아온 익준이 그 모습을 보고 누룽지를 끓여가지고 같이 먹습니다. 누룽지를 끓여서. 자, 이제 누룽지를 같이 먹으면서 나눈 대화 중에 송화가 그러죠. 장작 고치대를 샀는데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데 익준이 아니 그게 꼭 있어야 되냐, 참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송화는 물건 사는 거, 그 자체를 사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송화가 익준한테 묻습니다. 익준아, 넌 널 위해서
요즘 뭘 해주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질문에 익준이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멋지게 대답을 해버렸죠. 뭐라고 하냐? 이렇게 너랑 밥 먹는 거,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난 나한테 그거 해줘.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 말 듣고 송화의 반응, 애써 고개를 돌면서 당황하죠. 자, 그때 익준이 지금 비와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보는 것 같아서 비를 봤어야 되는데 송화는 창문을 바라봤지만 비를 느끼지 못한 거죠. 보고도 못 느끼는 그만큼 긴장해서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또 이제 그대 고운 내 사랑 노래도 쫙 깔리면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만들지 않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도 틈틈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아주 고단수의 스킬이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섬세한 수술처럼 그때 상대방의 순간 반응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계속 싫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방법을 쓰면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역시 익주는 고단수였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승환의 노래, 밴드곡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사랑의 사연이나 상처가 있는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 어느 커플이겠습니까? 준환이 익순에게 다가갈 때 쓴 방법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받아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그것을 준환이 아주 세련되게 잘했다. 뭐 어떠냐면 맨 처음엔 세게 나갔죠. 조직교로 너 오빠랑 사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답할 시간을 달라라고 익순이 말하니까 그것을 끙끙거리면서 답장이 올 때까지 참습니다. 준환이 이렇게 화 버럭버럭 내고 아주 순간순간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잘 참더라고요. 그리고 익순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걸 받아들입니다. 받아주면서 사랑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남사친한테 문자가 왔다. 그래도 이것을 캐묻지 않고 쿨하게 폰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적인 감정을 잘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방법을 쓰려고 하면. 근데 가장 준환이 그러기 힘든 스타일인데 역시 사랑 앞에서는 아주 잘 인내하고 조정을 잘하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고백. 연상이나 상사한테 다가갈 때 어느 커플이겠습니까? 안치홍이 송아한테 다가갈 때. 자, 이때 모양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아주 불꽃이 나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치용이 그것을 계속 시도합니다. 먼저 신발 선물을 했죠. 그래서 이게 누가 선물한 거지? 라고 의식을 하게 만들고, 송아가 혼자 비 오는 날 캠핑장에 있을 때 혼자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 신발 제가 샀습니다. 라고 이렇게 알립니다.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이제 이번에도 송화하고 치용이 각자 누군가를 만나는가 했는데 보니까 둘이 만나는 건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 용성민하고 허선빈 이 둘도 합석하는, 그러니까 신경외과 회식 모임이었더라고요. 자, 그때 이 치용이 그럽니다. 아유 좀 지각 좀 하시지 이런 말도 하고, 또 송화의 옷에 있는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거 이렇게 떼어주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죠. 치용이 송화한테
저 선생님 좋아합니다. 불편하게는 안 할게요. 뭐, 참는다고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아가 그랬죠. 야, 야, 그러지 마. 하지 마. 알겠지? 이렇게 예, 말했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치용이 제일 위기죠. 위기인 이유 상대가 아마도 여기 백전노장 스킬의 제왕 익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익준의 행동에는 송화가 고개도 돌리고 회피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치용의 그 고백에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쿨한 모습이 나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게 예전에 대학교 신입생 때 송화가 익준을 좋아했었다는 게 알려졌죠.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면 지금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쪽이 치용이 아닐까. 자, 이럴 때 치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승부수, 쇼부라고 하죠. 승부수를 둬야 되지 않나. 예. 깨질 때 깨지더라도 그대로 질질 끌려가지 않고 뭔가 과감한 승부수를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는 기억할 만한 사건들 가볍게 나열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6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원이 송화한테 자기가 키다리 아저씨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1년 올해까지만 의사 일을 할 거니까 그 후계자가 돼달라. 그래서 송화의 허락을 받죠. 남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익주는 이미 키다리 아저씨가 정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석형이 익준을 보고 미친놈, 또라이라고 말하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송화도 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새끼, 욕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네 번째, 귀여운 우주,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빠 익준하고 같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먹는데 어제도 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준이 묻죠. 어제 누구하고? 그러니까 모네랑 장모님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장모님이란 멘트. 그리고 아버님 샌드위치 하나만 더 먹고 싶사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익준이 이쁜 짓 이러니까 윙크 하나 탁 날리죠. 쓰러지는 익준을 보고 깔깔거리는 그 우주. 아주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꼭 해야 되는데 관장을 거부하는 그런 환자에게 3명이 각각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천명태 교수, 악인 천명태 교수는 그러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나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버려두는데 그때 도제학이 김준환한테 콜을 하죠. 그랬더니 김준환이 그때 한 말이 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장을 하게 하라.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죠. 자, 도제학이 한 방법.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승낙을 받아냅니다. 나중에 딸기 선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딸기에 젖은 메모지. 거기에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석형의 어머니 조영혜 이야기를 하면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혼 조정 기간에 중에 있었죠. 그런데 석형의 아버지 양태양이 갑자기 위독해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자, 이럴 때 조영혜가 어떻게 하냐? 이혼 의사를 번복합니다.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전 남편 사랑해요 라고 말하죠. 석형이 한 대 맞은 것처럼 동 찌는 장면. 정말 사랑했을까요? 유산, 상속 이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살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회 내용이었습니다. 슬기로운 고백 생활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